제가 사회적 경제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어떤 식으로 진입하는 건 위험하다. 솔직히 말씀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고 지냈던 튼튼한 이 공동체가 이 산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태반입니다. 처음에 2009년, 10년 이때 이명박 정부 때 촛불 집회로 인해서 시민사회가 갈 곳을 잃다가 우연찮게 이 사회적 경제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막 그 각 시도 기초에서 돈이 쏟아지는데 그걸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에서 활동을 할 통과 시민사회단체, 청년들도 그렇고 거의 자연스럽게 그게 됐어요. 그쪽에 일부러 문 여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1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 경제를 오해를 하셔서 좀 거칠게 표현드리면 자파지한 경제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절대 사회적 경제는 자파적인 게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들을 좀 센터장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을 대한민국의 민법과 상법과 뭐가 있다고 했어요? 협동제와 기본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밑에다가 그림을 딱 앞에 화면을 딱 놓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가장 밑에는 민법, 상법, 협동제와 기본법. 이게 법을 근거로 민법에서 사상법인, 상법에서 주식회사, 협동제와 기본법에서 협동자. 이 협동자 기본법에서 협동자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자체는 협동자였어요. 주식회사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 협동자, 법인격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개혁을 하셨더라고요. 마을개혁을 지정을 해서 마을개혁을 했고, 마을개혁이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2년이 넘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장을 좀 열어놨어요. 그 초창기에 넘어오려는 걸 제가 막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나서도 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를 배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법인격이 어떻고 어떤 브랜드를 어제 했잖아요. 브랜드를 획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브랜드를 획득하는 목적이지 이게 마치 이 내용을 모르고 어설프게 이야기를 하시면 오히려 이게 전체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최대 고민은 말씀 안 드릴 일자리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기능재난지원금 3차, 4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선거 때가 가까우면 그래도 박정희 때가 좋았어. 그래도 전두환 때가 좋은 거야. 때는 부시하지. 인구생들 말하는 건 해야 돼.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박정희 때는 뭐예요? 개발도상국이가 굳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고도성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하고 전두환 때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전두환이가 군인 출신이라 강력하게 카리스마로 밀어붙여서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도 들어가요. 학교도 붙였어요? 뭘 뜯어 붙였어요? 말하는 뜻을 패고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오늘 봤죠? 트럼프 군대 동원하겠다 올리니까 국방장관들이 다 만나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소리를 이제 정말 군대 투입하는 순간 미국은 절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가로 일일이 금방 앞서가는 게 문화 강국으로 뜹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세상을 그렇게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대모전 한다고 군대를 투입해요? 정규군을?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전두환이가 이것도 잡아요.
전두환이가 비춰지는 이미지가 강하게 빼부시고 무슨 어떻게 조폭들 어떻게 노태우도 조폭과 선언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전두환을 잘 보시면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시간이 한 1년 남짓 있었고 전두환 때 7년이니까 8년을 왔었잖아요. 8년 동안 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관료들이 두려워합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 5년 다닌 지는 되기 전에는 권력에 몰리다가 중반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꺾어져요. 차기 권력한테 붙어요. 이거요. 리더가 안정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데 불안정하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정책은 그 리더가 어떤 정책을 이루어 내세우거나 브랜드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4년 동안, 5년 동안 이게 바뀝니다. 2007년 7월에 참여정부 때 사회적 요소법을 제정했고요. 12년 12월에 이명박 정부 때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친재벌적 정권인데에 불구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다는 거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준 배경에는 우리 유엔 사무총장인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힘이 컸습니다. 2012년도가 전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그래서 11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유엔 사무총장인데 내 체면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 달라고 여야에 요청을 했고 3개월 반 만에 논스톱으로 통과된 법이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무슨 예산을 만들고 무엇을 주고 돈을 주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격을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스피드하게 3개월 반 만에 법을 만들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여야 모두 반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통상 법안이 만들어지면 법이 제정되려면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이슈화되고 청원이 올라오고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국회의원한테 이게 자가 넘어가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법안이 잘 정리가 돼서 공청회 또 통해서 잘 정리가 이해관계 다 의견을 받아서 되면 상임위로 넘어가 상임위에서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가 돼서 법사위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돼서 본회의로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최종 12월 30일 날 땅땅땅 때려있을 때 법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6개월 걸려요. 법칙은 하나 안 만들죠. 그래서 통상 12월 30일 날 되면 몇천 건이 법안이 문제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폐기되고 막 그러잖아요. 1년 6개월이 평균 걸리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은 3개월 반 만에 통과돼서 만들어진 법이 협동조합 기본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뉴라이팅 중심 인물들이 경실대 주변 학자들이 사회적 경제를 한국 경제 대안으로 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민주적 시장경제 전략을 해서 공식적인 경제 정책을 시작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쪽 뉴라이트 경실대 쪽이 김영삼 때 했다면 노무현 때는 참여연대 이 참여연대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단체 등 이 참여연대 중심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시장 경제론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게 사회적 유통법이 시작되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조금 결을 달리 했습니다. 이걸 사업 베이스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개를 했고 마지막에 협동의 기본법이 제정됐고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지금 6년, 7년 동안 보류됐다가 다시 이번에 또 올라올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은 이쪽 민주당의 의원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 당만이 바뀐 같은 제가 기억나는 건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그 당시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의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유승민 의원이 2013년 4월 이게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국회 본청, 국회 의원회관
소외시 네트워크가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저도 그 역사 현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냐면 교육이 온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드는데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오빠 성향의 국회의원이 이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올린 거예요, 최초. 그러니까 시장에서 뜨악한 거죠. 이게 뭐냐? 그래서 거기 모신 분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유승민 의원이 왜 우파 정당에 경제가 미국에서 경제가 제대로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내놨느냐? 저희가 뭐냐? 지방선거 앞두고 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온 게 있고, 최초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에는 자활기업, 자활단체를 다 전면 없애는 법안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자활 쪽에 활동가들, 상분가들, 그들이 집단을 올려서 난리를 냈었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신기해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 유승민이가, 우파 경제학자가 이걸 했는가? 먼저 본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한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회적 경제가 좌파 경제가 아니고 우파 경제가 이렇게 드러났죠? 좌파 경제, 우파 경제라고 구분하면서 사실 웃기는 거예요. 기존의 시장 경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 경제인데 한쪽에 자꾸 좌파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좌파 경제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방금 부사님의 말씀대로 좌파 우파라는 경제가 아니고 기존의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지금 빈부격차 더 벌어질 겁니다. 아마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겁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만큼 혁명적이거나 파격적이거나 공감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은 아니에요. 고민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을 하는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그죠? 이런 정도의 비중을 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네 가지 축으로 이해를 보통 하는데 주체성과 지역성, 사업성과 사회성 이 네 가지 축을 이야기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 가운데 보면 뭐예요? 큰 틀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가는 쪽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인 거고요. 사회적 가치를 주로 추구하는 쪽이 소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럼 이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사회적 기업하고 알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실제 사업에서 보면 뭐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판매장 같은 데를 예를 들면 무슨 판촉 행사를 해요. 장터를 하는데 똑같은 된장을 만드는데 어떤 데는 앞에 사회적 기업 무슨 된장, 이쪽 마을에 무슨 된장 써 있어요. 그러면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죠? 내가 몰랐을 때는 왜 똑같은 된장을 봤는데 여기 사회적 기업 이 브랜드를 달고 있고 왜 여기는 마을의 브랜드를 달고 있을까? 그래서 통합하는 거 아니냐고 이름만 다 날려가지고 돈 다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혼란이 있는 거고 오해가 있는 거죠. 한 번째로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완전히 별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사람 중심의 경제이고 협동이고 후회고 협력이고 연대 이런 것들은 공통의 교집합이 있고 어떤 걸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정책이 나오는 거고 마을의 정책이 나오는 거고 농촌 공동체 정책이 나오는 거고 자기의 정책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쉬는 시간에 아니면 또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협동자문 스페인 못 들어보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보통 협동자 다니시는 역사를 많이 갖고 이야기 하시는데 초기도 무조건 꿈같이 우선 이 위기에도 경제 위기에도 사람은 짝이지 않을까 이렇게 호도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거기도 어려운 그 정도까지 가기까지는 무려 10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가 본격화 사업화에서 시작했던 1997년으로 보면 지금 13년, 14년 정도 됐어요. 13년, 14년이면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사춘기잖아요. 집주를 나갈 수 없는 이 활발 타오르는 시기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시기. 그렇게 보시면 지금이 딱 그 한국 시장의 사회 경제가 요 중학생 사춘기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 부대처 충돌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요게 저 정리가 되면 고등학교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고3 정도 되면은 뭔가 정리가 탁탁탁 될 거고 대학생이 20살, 20년이 넘어가면 이제 본격화 될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뒷줄이 아마 강의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설명을 다 해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영리와 비영리의 가운데 있는 사회적 경제력. 그럴싸한 이론들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이거에 매몰되면 저쪽에 빠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회적 경제는 뭐냐?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후회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이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선생님 잘 보세요. 요거 한번 쉬겠습니다. 사회적 목적, 민주적 운영 원리, 후회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 평상시 잘 쓰던 단어세요? 안 쓰. 그리고 제가 이게 문제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평상시 쓰지 않은 단어를 막 집어넣으면 처음에 이 말을 듣을 때 굉장히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요. 근데 두 번째 강의 들으면요 저번 한 장이 똑같아요. 연세처럼. 그런 사람도 혹시 강의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 본인도 평상시 쓰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니까 이해가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리얼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저항감이 없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때는 사회란 말에 저항감이 없으시죠. 그죠? 사회적 하면 사회적 경제 들어가니까 저항감이 없던가요? 거부감이 나시죠? 우리가 어쨌든 선생님 처음에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느낌이 탁 땡기던가요? 자파 생각이 확 갔어요? 사회주의. 그죠. 그쪽 제품, 그쪽 사회적 모습.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대중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 새마을운동이 별로 특정 정황 없이 쭉 가고 쭉 하면 제2의 새마을운동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게 들썩 눈으로 봤던 새마을 기도 있고 새마을 현재 분야에도 있고 들썩 우리 생각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크게 부담이나 정황감이 없는 거예요. 이 단어가 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2년 전에요. 2년 전에 서울시장, 마을시장이 3선 도전할 때 처음 던진 화두가 뭔지 아세요? 사회적 우정.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들도 이 사람이 완전 좌파하냐? 무슨 사회적 우정이야?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뭐야 이게? 사회적 우정. 이런 단어를 한국에 쓸 수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우정이라는 단어를 탑재해서 공무원으로 나갔어요. 지금 사회적 우정만 씁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야기 하시고 좌파 이야기 하시고 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누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들었을까요? 부정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세상이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을.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언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이라는 말 그렇게 표현했었습니까? 그냥 방문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종목명 5천만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거주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구정,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별 저항감 없이 시작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말의 논리가 어설픈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시점이 사회적 경제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아주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 경제를 누가 처음 이야기했느냐? 그냥 뭐 프랑스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앙리에르스티 발음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어를 제안했고 반세계 운동으로 확산이 됐고 생산성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됐다. 이렇게 정도만 그냥 어차피 지금 오늘 들으셔도 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시니까 책 속에 메모 많았고 몇 번 교육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경제 제가 어제 사업 베이스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고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희망 근로 사업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사업과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 자활, 농촌 공동체로 점점점 세분화되고 정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 그림 보여줬죠? 좌측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람 중심의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 소셜 비즈니스는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정도 추구하는 정책이다 보니 이렇게 마을 기업이라든지 농촌 공동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소셜 사회적 기업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 기업, 자활 공동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던 부분은 뭐냐면 이 좌측과 우측은 다 고주거 사업들입니다. 근데 가운데는 협동작을 제가 본인이 협동작을 동일 생산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표시해주는 협동작은 어제 뭐라고 했죠? 아까도 법인격을 만드는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일반 협동작이 있고 사회 협동작이 있는데 일반 협동작은 17기 시도에서 등록제 사회 협동작은 한국 사회적협심에서 인가를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다. 그런 사회적 협동을 만들고 싶다면 문화관광부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심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이 한국통상사업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은 이번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건 똑같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번에는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 사업이라는 명으로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 사업 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7개월 문을 닫으면 대여리만 한 2시간 걸리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고용노동부가 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실세라는 법이었어요. 잘 보세요. 장관들 중에 실세 장관들은 어느 부처가 실세 장관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결국은 모든 조직에는 돈과 인사권을 가진 자가 힘이 있죠. 돈을 주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모든 공무원이 가고 싶어하는 부처이고 그쪽 장관들이 거의 실세들이 되면서 장악을 하는데 희한하게 이명박 정부 때는 고용 일자리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다 실세 장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처의 사업들을 다 흡수 통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 사업도 그게 모델이 좋았어요, 사실. 그 모델이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번 정부 때 약간 변형을 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그때 건국대학교 김재현 교수 팀들이 이걸 했던 사람들이 다시 건국대 때 김재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누가 되면 산림청장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서 별도로 사업을 받는 돈입니다. 같은 유형을 보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유형의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면, 정보를 많이 알면 다양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자들만이 쓰러갑니다. 지금 제가 계속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와일기업, 협동조합, 공중공동체나 자영업을 기획하는데 협동조합을 계속 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보면 목적들이 이것만 설명해. 사회적 기업은 고용정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발전정책이고요. 농촌공동체는 농촌발전정책이에요. 사실은 농촌발전이나 지역발전정책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농촌만 발전하겠다는 거고 지역은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탈빈곤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다릅니다. 저소득계층, 농촌지역 거주민, 지역주민, 취약계층.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이 정책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볼 텐데 이런 체계적인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한번 입력이 되면 그걸로 인한 이야기를 하시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 이해하시는데 한 5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5번이면 한 10번을 보셔야 돼요. 하나 성공을 하잖아요. 완주군이 그렇게 해서 몇 군데가 성공한 데가 있어요. 하나는 모델에 성공을 해요. 예를 들어 농림부에서 뭘 만들어 성공시켰어요. 그럼 거기에 슬쩍 문광부가 집을 하나 뭐 이렇게 전시를 하나 치고 이게 문광부 무슨 문년성시 모델을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행안부와 마을기업 슬쩍 뭐 하나 만들어서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홍보를 해요. 고용노동부 그래서 이런 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매출이 10억, 15억씩 돼가지고 다 얼굴 빵빵 나가는데도 모델이 좋으니까 성장 모델, 스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1억을 추가해 주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죠? 그건 뭐냐면 행정 관료주의의 생각은 뭐냐면 안정된 곳에 돈을 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안전부 알기업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사회적 이거라고 똑같은 장소에 아이템들. 그래서 간판도 몇 개씩 붙이는 거 많아요.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도 이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어요. 잘 되는 데는 계속 돈이 들어와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로 줘도 야, 그 회사 어디로 갔어? 의회에서 어떻게 됐어? 이미 짝짝 잘 나가잖아요. 그냥 카페인만 갖다 주면 돈 적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잘 되는 모양이구나. 이게 한 번 올랐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쭉 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이에요. 마을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차이는 이거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차이는 딱 하나만 보시면 마을기업은 공동생산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기업은 리더가 한 명이 있고 취약계층은 고용에서 움직이는 체제라고 그냥 쉽게 설명하시면 돼요. 탁월하게 내가 리더십이 너무 강하고 아이템이 너무 좋다면 사회적 기업 운영하시는 게 좋고 마을기업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가 합심을 먹는 것들 같다면 마을기업 운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안에 전체 조건이 다 세무서가 다 다릅니다. 큰 틀에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통일시장은 이 반찬시장이에요. 반찬시장. 넓지가 않아요. 그냥 어미는 통로가 여기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사람은 통로 양쪽에 반찬가게가 쭉 있어요. 일직선으로 쭉 갔다가 끝에서 이렇게 휘어졌어요.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조금조금하게. 거기는 반찬시장이에요. 그럼 거기가 왜 반찬시장이 활성화됐냐? 청와대 인근의 경호대, 경비대, 밖에 나온 공무원들, 직장인들이 바뀌었잖아요. 강원에서.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아요. 밥을, 반찬을 해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반찬이 형성이 됐던 시장인데 이제 외식 시장이 활발히 되니까 반찬 사러 간 사람이 없어요. 얘가 이제 쭉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도였습니다. 이쪽에 상해 회장이 새마을문고 또 문고 회장을 했어요. 나이가 저랑 동갑내기였습니다. 젊었죠, 그때만 해도.
이 고민을 줘서 저희가 같이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마련했던 게 야외 뷔페 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5,000원만 내면 이거예요. 지금 지역화폐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지역화폐 성공군대 없다가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게 지역화폐 성공군들이에요, 여기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지역화폐 성공군들이냐? 여기를 가면 5,000원을 주면 우리 옛날 엽전 3평통구라고 했던 엽전을 10개를 줍니다. 엽전 하나의 단가가 500원입니다. 그걸 물물게 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보는 것처럼 심판을 들고 다니면서 5대 엽전 하나, 소불고기 엽전 2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에 오셔가지고 밥 엽전 2개, 국 엽전 2개 이렇게 담아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통시장 막내단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 대벌트트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는 뭐냐면 대만에서 신혼여행 오신 두 부분 주로 웨딩 촬영을 경복궁에서 많이 찍어요. 동남아시아 분들이. 그런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웨딩 촬영 왔다가. 대만 신혼부부가 사실 웨딩 촬영 왔다 이걸 먹고는 돌아가가지고 온라인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동남아시아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쪽에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원래 경비를 차 못 떼고 해야 되나 가는 길이잖아요. 차를 말을 못해 말. 다 외국인들이 거기 들라고 해요. 상인들한테 욕먹을까봐 경호들이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뒤에 물러서가지고 지켜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법 사태가가 다 줄어드는 게 사드 가져온다고 시끄러우면서 중국 전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기가 장사 잘 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경복궁 구경하고 인사도 구경하고 여기 가서 즐기는 거예요. 돈 10,000원에.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 상인에 대한 비슷한 적자를 봅니다. 어떤 적자를 볼까요? 엽전을 하나 만드는 단가가 700원입니다. 750원까지. 500원에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성분이나 외국인 기념으로 10개를 8개 쓰고 2개씩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념이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상품도. 그건 그만큼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상인분들이 다 돈을 내서 메워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제 일본 사람들 말씀했지만, 첫째는 본인이 돈을 벌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요. 톡카페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대리점이 저희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7개 반찬 가게에 7개인가 8개만 참여했어요. 안 믿으세요. 상인분들이. 그게 되겠어?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네? 이런 의식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7군데에만 집중적으로 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막 밀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상인들한테, 왜, 나도 좀 키워줘. 갑자기 막걸리목적 저녁에 부른대요. 그렇게 계속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매출액보다 몇 배 정도까지 벌었을까요? 본인들은 뭐 세너배라고 했는데 제가 장담은 10배 난 겁니다. 그리고 카드를 별로 안 써요. 돈 5,000원이잖아요. 대부분 현찰이죠. 보이지 않는 그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슬픈 소식은 이 끝에 이게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큰 길가에 있는 세탁소라든지 조그만 미니슈퍼들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죠? 건물주들. 창조주보다 더 무섭다 건물주가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도 세입자가 돈을 버는 게 보이니까. 딱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분명히 대여섯 배 더 벌었어. 그럼 나는 3배를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3배 월세 올려달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려니까 결국 나가고. 그래서 유명 브랜드 커피숍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좋지 않아요. 어떠죠? 그래서 이런 거리들이 서울에 이 거리들이 뭐 가습기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동하는 게 막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유식한 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
동지 내몰림 이런 이야기 들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그걸로 봉사를 좀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대학교가 2년제 대학이었습니다. 4년제가 아닙니다. 여주시에 있는데 원래 군에였어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경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원상화 내용 다 들어갔던 학교였는데 지금 경률이 6대 1, 7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주 식품영양학과 교수님하고 저희가 또 연결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여주대학교 그 당시 학장이 이 여주 홈카페라는 브랜드를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뭐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면 다문화 가정분들이, 다문화 분들이 와서 뭔가 취업을 하려고 여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거기 과정에 바리스타 과정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교육을 다 끝났는데 취업이 안 돼요.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커피숍에 가서 카페 가서 근무를 하셔야 돼요. 취업이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말도 서툴고 굳이 다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학생들 선남선녀 꽉 널려있는데 굳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 뭔가 말도 표현을 잘못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고민이었던 거예요. 바리스타 교육은 쉽게 강의는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안에 커피숍을 만들어 5천만 원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행정안전부터 요즘 현재 6호점까지 있습니다. 여기 특징은 민간시장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민간시장에 나가는 순간 충돌을 해야 돼요. 주로 공공세무사라든지 공공기관이나 들어있어요. 학생들이 스벅에서 먹는 커피하고 처음에는 이제 약자 먹은 거죠. 외국인들이 커피 만들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먹어보니까 가격은 단조롭고 맛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관계자들 만나면 이야기 꼭 합니다. 왜 대학교에서 그 커피숍 그 몇 개씩 고대 7개 커피숍인데 다 브랜드예요. 외국어대 제가 공부했던 거기도 다 외국인데 경희대 다 외국인데 서울대까지는 외국인데 제가 이제 그 회의 때문에 가봤더니 아니 공동체 대학교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하고 같이 가려면 적어도 저 주장은 7개의 커피숍이 브랜드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지역 주민들이 하는 카페를 주든지 싸게 그죠? 다문화를 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주든지 저희는 공공기관 쪽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면 주지가 않아요. 입점 자체는 그렇게 공을 내고 근데 대학은 아직도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례를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워낙 인서울이니까 굳이 그거 안 해도 학생들 올려드니까 뭐 그런 말이긴 한데 그래서 여주대학이 소문이 나면서 경기도에서 꽤 유명한 대학이 됐습니다. 2년제인데도 6대 7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브랜드가 대학교를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하나 브랜드가 잘만 들어오면은 마을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구도 한 칸에 만드는데 한 일주일씩 걸린답니다. 일주일도 기다리지 않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근데 이게 3D 작업 중에 가장 3D예요. 3D라고 3D, 3D 뭐 해가지고 또 생각했는데 아무튼 열악한 조건의 그건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못 받아요. 예를 들면 당신이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4만원, 5만원에 납품하면 백화점에서 18만원, 22만원 납품해요. 유통까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 자식한테 이걸 시키지 않아요. 죽으면 죽을지 내려놓을 때 끝난다. 그런데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됐어요. 신발 사이즈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표준화되고 좋은 발이면 괜찮지만 평발도 있고 발이 목이 넓은 분도 계시고 또 통풍 걸리면 아시죠? 오른쪽에 튀어나오는 거. 말들은 못하시지만 삶이 많아요, 발들도. 그러면 이 발들은 뭐냐면 기성화를 못 치면 안 되거든요. 맞춤화를 해야 되는데 이 맞춤화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고령화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나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만들면 직접 할 수 있도록 매장을 저희가 5천만 원에 플러스 1억 더 줘서 매장을 성수동에다 만들어드렸어요. 행정안전부터. 그리고 막 집중 좋은 분야를 때려줬어요. 좋은 게 뭐냐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되면 제가 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좋은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5천만 원, 뭐 1억 인건비 받는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브랜드를 받는 순간 행정안전부가 지난 분이 이번에 마을기업 누구누구 됐습니다라고 선전해 주잖아요. 기자들한테 보도자를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난 일반 주식회사 만들라고 사업 시작했다고 저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이걸 왜 해주냐? 정부 자금이 투입됐죠. 잘 되기를 바라는 홍보를. 이번에 몇 개 지원서 몇 개 선정됐다라고 선정을 해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해줍니다. 이 브랜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딱 하니까 요 모델이 그대로 대구에 가 있습니다. 대구 편화지오라고 해서 대구에도 수제화 거리가 있어요. 대구 광역시에. 이 모델 그대로 가서 마을기업 선정을 해준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성수동이 그때부터 대박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수동 거리가. 지금 성수동하고 막 젊은이 거리 막 있잖아요. 그게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이 매장 만들어줬고 뭐가 TV 나오고 선전 나오니까 초기 반응 시장에 여기는 수제화 거리에 의상 편성에 200원 팍 던져가지고 도로 정비해주고 막 들고 그래서 성수동 거리가 대박이 터진 겁니다. 물론 이 안에 돈 버니까 싸우고 그것 때문에 안 걸려서 조심도 계시고 막 사건이 베네스 때도 많이 있긴 하지만 결과는 좀 그렇게 어떤 브랜드가 하나 뜨면 그 지역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귀농 기초를 하시는 여성분이 서울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 온라인 쇼핑몰 같이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많으세요. 그래서 당신네 제품뿐만이 아니고 정읍시에 있는 마을기업들 제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탑재해서 보여줘요. 올리니까 구매자는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을 기업들 간의 공동체를 잘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해서 저희가 우수마을기업까지 만들어줬던 곳이고요. 이 부산 조례고구마는 이분이 사장님이신데 남편분이 이렇게 건설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그맣게 건축처럼 조그맣게 한 주 집 짓고 이런 분이셨는데 일꾼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배고프면 뭘 주죠? 새참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돈이 없으니까 고구마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구마만 쪄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너무 힘든, 제발 고구마 말고 다른 것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돈이 있어 뭘 사줘.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이분 모델 만들어주려고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연을 다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돈은 없으니 이분 머릿속에 고구마를 그럼 다양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구마를 찌고만 이렇게 자르고 해서 고구마 초콜릿까지 나와 있고요. 태종도에서 그놈 쌀국물에 와서 태종도에서 위안화를 매일같이 이 한 손꼴씩 긁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고구마 초콜릿을 파는데 누구를 파냐면 신용불량자들만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그날 그분은 일당을 줘야 돼요. 현찰을. 신분이기 때문에 월급 나가면 바로 뺏어가잖아요. 정말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드 때문에 이제 휘청거렸죠. 그래도 워낙 하셔가지고 지금 탄탄한 지역사에서 하시는 분이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뭐 KT 지금 그 서울역에 가시면 서울역에 중소기업 명품마루가 하는 게 2개월 전에는 한 북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저쪽 끝에 인천공항 가는 철도 쪽으로 이렇게 매장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아주 유명한 중소기업 제품들만 있는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이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마을기업 제품이 2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제품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중소기업 제품들은 100억, 200억, 몇백억씩 하는 제품들이에요. 거기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쪽이 뭔지 아시잖아요. 쪽으로 염색하시나요? 이걸로 이 이천의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 이분이세요.
저보다 나중에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던데 쫓기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마을을 기촌하셔가지고 보니까 쪽을 이제 혼자 연설을 하시다가 보니까 너무나 놀고 있는 밭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제안을 한 거죠. 이 밭들에 쪽을 심어주면 내가 다 구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료가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서울 쪽에다가 연락해서 체험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많이 오니까 뭐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 차를 가지고 오면 뭘 해요? 뭔가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데서 자식이 마을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그냥 이렇게 마을 시골에서 이 집을 구매하는 마을격도 있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며칠만 제주도를 갔는데 처음 들렸다는 마을격. 무등에 같이 홍식장에 있는 그런 마을격도 있고요. 이렇게 도시에서 경력 따는 여성들이 이런 인형 같은 거 만드는 마을격도 있고. 이 협동조합, 기존의 개별 법으로 8가지가 있는 협동조합을 일반 소소하게 활동을 협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법을 여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새마을금 하나 만들려면 자본금 5억에 300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밑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람이 5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5명만 있으면 별이 5개, 장수 돌침에 별이 5개처럼 사람이 5명만 있으면 만들어줬어요. 자금, 출자금 제한이 없어요. 출자는 다 해야 돼요. 더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이 30%를 넘지를 못하게 막아놨고요. 주식 계산은 내가 51% 주식 가지고 상관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협동조합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도 신뢰해요. 5명. 똑같이 출자를 하시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1000만원짜리 만든다. 1000만원짜리 출자를 만든다. 5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00만원씩 내고 200만원씩 5명이 되면 1000만원 딱 나오면 딱 맞잖아요. 합이. 그런데 돈이 없어. 세 사람 돈이 없어서 우리는 그걸 다 못 내겠네. 그 둘이 이 2명이 한 사람이 30%를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만원 출자금에서 30%를 못 넘으니까 300만 이상 되면 안 돼요. 그 두 사람이 300, 300이면 600이죠. 그죠? 나머지 세 사람이 400만원 가지고 30만원씩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자, 300만원짜리 2명, 130만원짜리 3명,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1000만원짜리 만들어줬어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평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5명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2명, 300만원짜리 낸 사람들의 의견이, 아이디어가 제3자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3명 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그거 안 될 것 같아. 틀어.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은 투표해야죠. 그죠? 투표를 지분수로는 해요. 사람 수로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하니까 3대2. 그죠? 꼭 가만있어 보니까 이쪽 2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럼 3명만 낸 사람 2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에이씨, 안 해. 빼. 이렇게 해서 쓰던 데가 거의 80%. 자,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협동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공동체, 형님, 동생 막걸리 먹었던 사이도 완전 갈라서요. 사업자 협동조합이 가장 많다. 다중이해 관계자는 이 소비자, 직원, 사업자 다 합쳐서 다중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합원한 구성들이 이 사업자, 생산자 협동조합들은 만약에 우유를 파면 우유 파는 분들만 좀 모아서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구매, 공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원은 직원들로 꾸린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법률을 위해서 다 만들어져야겠다. 마을경만 유일하게 기본법이 없습니다. 마을경의 개별법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국토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활법이라고 하는데 이 도활법에 마을경을 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도시 재생 지역에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하는 마을 기업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2%만 있는 마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째 이 마을 기업 법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고 올해 다시 올 겁니다. 자, 공공기관 구성급여가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아까 제가 유승민이가 처음에 내놨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또, 신계론 의원, 이제 생각났습니다. 말하다가. 열린우리당 신계론 의원이 그날 토론회 때, 그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토론회에서 축하 행사를 하고 앉아있다가 상황을 보고 몇 사람 모아가지고 저녁에 회의를 하고 만든 게 그 당시 야당의, 현재 여당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아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유승민 의원이나 신재룡 의원이 만든 이 안에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만 공공기관 우선 구매조합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노를 한 겁니다. 아니 언제는 형제들이라고 우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뭐 자기가 다 형제야 하면서 으쌰으쌰 해놓고 막상 돈을 받을 혜택을 벌릴 때는 왜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만 혜택을 슬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의성이 있고 정치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대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현재 기본법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관심이 됐던 마을별까지도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점수를 책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회자 약자 배려, 사회적 책임에서 이렇게 장애인 고용, 국가시설주민 고용,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제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어제 선생님이 말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통령으로 마을기업도 입찰, 조달책 입찰할 때 학점들이 기존 1점주에 1점 올라갑니다. 0.5점 1점. 그리고 더 큰 게 있습니다. 수익이 약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수익이 5천만 원 되는 리스트를 알려줍니다.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기업, 마을기업. 수익이 약 5천만 원. 오늘 전제 듣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의 3분의 1이 취약계층 고용을, 지역 주민의 취약계층 고용을 이 전제 서류가 있어요. 사대보험처럼. 3명 중에 1명만 해도 30%가 넘지 않아요. 그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걸 찾아보면 역차별하는 거예요, 사실. 수익액을 5천만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혜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조건에도 맞추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설사 맞췄더라도 제과제들 공무기관을 내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아까 앞에 보였던 농협, 축협, 세협 이런 쪽의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에서 저는 뺍니다. 그 4,000개 정도 뺍니다. 왜 빼냐면 그걸 뺀 나머지 그때는 한 24,000개, 25,000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빼는 이유는 뭐냐면 정책 일관성, 정책 효과성은 뭐냐면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 쪽 일반 협동조합들을 보면 튼튼하지 못하잖아요. 튼튼하지 못하고 정부가 해야 될 공공 서비스를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공공 서비스라 하는 그 안에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이탈주민을 고용하고 공공의 목적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농협이 들어오고 수협이 들어오고 축제를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생활사람들 뭐라고 볼까요? 왜 우리가 농협을 도와줘야 되고 축제를 도와줘야 되고 수협을 도와줘야 돼? 라고 되는 거예요. 전체 그룹이 우리가 약하지만 사회의 한 부분은 큰 축을 일을 하기 때문에 도와달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안에 그들이 들어오면 섞여버리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 틈새 사회적 경제로 묶어서 뭐 정치적 이슈 파이팅 할 때는 합류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좀 빠져있으라는 거예요. 왜 옆에 그전에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옆에서 농협도 앉아있었고 사회적 경제 어렵지만 누가 그걸 믿습니까? 농협이 어렵다 생각합니까? 직원들이? 생활비 어렵다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원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발 좀 빠져있으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빠져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통계를 낼 때 그렇죠. 빼는 거예요. 자, 문제 그런 게 없습니다. 살찌가치가 많이 있고, 요거 이제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성능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앞으로 사업할 때 도시 쪽이냐, 농촌 쪽이냐에 따르고, 이재화, 생산품이냐, 아니면 서비스냐에 따라서 이 성공 모델들을 제가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무작정 어떤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거 인형을 한번 해봐야지. 없으니까 간판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현재 사업장을 하는 위치, 환경적 요소를 보시고, 요새는 빅데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지금 사업할 유세가 저기 시골 쪽인지, 도시 쪽인지, 내가 서비스를 할 것인지, 생산품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에 행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법에서 만들어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정부가 돈을 주거나 뭘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건 법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할 일이 다 한 거예요. 국가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법률을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할 일을 다 끝낸 거예요. 법률로서.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 왜 협동조합을 필수성을 주고 도와주지 않냐라고 떠드는데 공무원도 그걸 모르니까 이거 도와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건데 서로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버리는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일반 협동조합도 만드는 게 법이 된 게 아니에요. 일반 협동조합은 예를 들면 여기 질환군청에서 일반 협동조합 필증을 신고 필증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등기사무소 가서 법인을 다시 설립을 해야 돼요. 거기 나오는 인감증명을 가지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만 비로소 법인이 성립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 일반 협동조합 필증만 딱 받아놓고는 우리 협동조합이야 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왜? 등기소를 달라는데 돈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늘라니까 뭐예요? 사무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검사를 못 가는 것도 전체 설립 신고 숫자의 15%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법인이냐 협동조합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거냐 주식회사 한법에서 주식회사를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요것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 절차가 아니에요. 제도.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민법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거냐 상법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거냐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거냐 근데 저는 추천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게 현 정부에서는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두 가지의 법인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표가 있어요. 좋은데 민법에서 즉 페이지 15페이지죠. 민법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만들잖아요. 자, 민법 사단법인 만들면 사단법인 만드는데 쉽게 내줍니까? 정부의 응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사단법인 만드는 거 쉽게 만들지 못해요. 행정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식회사 만드는데 행정으로부터 인가 받는 게 있습니까? 상법상 주식회사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그죠? 주총 열어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민법은 공공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법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공공과 영리추구. 사회적 정기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절묘하게도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에 가깝고 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민법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공공성.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도 공공성 40%만 이행하면 돼요. 나머지 60%는 사업을 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려를 갖고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말 썼어요. 헷갈려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려를 갖고 없애가지고 그냥 문제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 협동조합 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사업 전담이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고 전문가요. 이쪽은 민법의 사단법인처럼 공공성을 유지를 하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받고 3년, 5년이 넘어서면 더 이상 정부로부터 인건비 베이스라든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을기업, 지금 마을기업도 2년에서 3년까지 지원받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도 마을기업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계속 정부가 3천만 원, 5천만 원 주지 않아요. 사업 종료로 봅니다. 행정상으로. 사업 성격을 따지지 않고. 그렇죠. 예, 지원하는 이 절차상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서 줍니다. 주는데 사회적 기업 분배가 있을 때는 이 공공구매 우선구매가 돼요. 공공기관. 예? 근데 그게 끝났을 때 어떡할 거예요? 이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식회사 갖고 있어요. 주식회사를 하면 사회적 기업 브랜드를 받았어요. 사회적 기업 브랜드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받았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 행정상 종료가 끝났어요. 이름 쓸 수 있죠. 그건 혜택이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숨어있는 수예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 브랜드 간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원 불변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합니다. 자, 저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격을 만드는 거죠.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회복지 이런 재단들이 법인을 바꿔요. 법인격을. 주식회사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바꿉니다. 법인 자체를 전환하는 법인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개인회사가 주식회사 바꾸는 거죠. 주식회사에서 법인 자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을 바꾸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굉장히 대박이에요. 이 기간 안에는 원래 그게 바꿀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게 좀 바꿔줘요.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이 딱 되면 그 회사가 법인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맞죠? 내가 주식회사 설립했으면 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영원히 주식회사일 거예요. 맞죠? 이게 그대로 운용인 거예요. 이 법인이 살아있는 한 사회적 협동조합일 거예요. 굳이 사회적 인증을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만 갖고 있으면 이 법인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설계된 게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너무 앞서가지는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뢰는 수고들 하셨습니다.